요거는 단기지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끊을 단이에요. 요거는 기계기, 배틀기. 배틀을 끊었다. 끊어가지고 훈계를 했다. 배틀을 끊어서 훈계를 했다. 요 계자를 쓰기도 하고 가르쳤다 해서 교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틀을 끊어서 교훈을 줬다. 또는 훈계를 했다. 그 맹자 어머니가 상당히 훌륭해요. 애들 키우는 데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애들을 보살피고 어떻게 키우냐.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크게 될 수도 있고, 맹자를 키운 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또 이율곡 선생을 키운 것은 신사임당이라는 그런 어머니가, 이율곡은 아무 스승도 없이 어머니한테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이제 대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이게 단기지게도 그 예입니다. 맹모가 배틀 위해서 배를 짜고 있는데 맹자가 공부를 중단하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내려왔더니 너 왜 내려왔냐?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이제 좀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 그저 그렇습니다. 했더니 맹모가 자기가 짜던 그 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학문을 중단하는 것은 내가 짜던 배를 끊는 것과 같다. 이게 단호하게 그렇게 훈계를 내립니다. 그 맹자는 크게 반성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큰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모가 이렇게 어떤 그 교훈을 내린 것을 단기지계 또는 단기지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부작침인데요. 마자라는 것은 이거 갈마자입니다. 무엇을 간다. 무엇을 간다. 이건 도끼부입니다. 도끼를 간다. 그러니까 마부라는 것은 도끼를 간다. 도끼부자. 그러니까 도끼를 간다. 도끼를 갈아서 작침. 이 바늘 침자입니다. 바늘을 만든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 이백이라는 그 이태백이라고도 하죠. 이백이라는 그 시인이 진짜 중국의 최고의 시인이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산에서 실증이 나서 도중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상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마을을 지나는데 보니까 위에는 할미가 어떻게 쇠몽둥이를 이렇게 갈고 있어요. 쇠몽둥이를. 그래서 할머니 그거 왜 갑니까? 높아보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요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네. 아니 할머니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거 만들어서 저희 바늘을 만드니까 끊임없이 갈면은 요거 바늘이 되느니라. 이렇게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 이태백이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할머니는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철퇴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공부하다가 실증이 났다서 산에서 이게 내려오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해서 올라가가지고 중국의 이제 대시인이 됐다는 그런 게 이제 마부작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노력한다. 쉼없이 노력하면은 성공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마부작침입니다. 그거랑 그 마찬가지로 요 우공이산도 마부작침이나 요 마찬가지입니다. 우공이산도 요것이
요 우공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자기 앞에 산이 가려워가지고 큰 산, 그 태행산하고 또 왕옥산이라는 큰 산이 가려워가지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뭐 어디 가려면은 그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700리 그 산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힘들다. 그런데 이 산을 깎아버려,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 해서 자손들한테, 아들하고 자손들한테 다 상의를 해서 오늘서부터 저 산을 허물어 들어가자. 삼태기 준비하고 뭐 이 곡괭이 준비하고. 근데 우공이 그때 나이가 90이었어요. 90세. 90세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90난 할아버지가 저 산을 언제 허물어 가지고 말이지 저걸 갖다가 바람 안에다가 갖다가 또 이렇게 쌓아놓냐 말이지.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우공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작업을 하다가 죽으면은 내 아들이 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손자가 할 거고, 대대손손으로 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간다면은 이 산이 결국은 없어지고 말 거 아니냐. 이렇게 우공이 얘기를 하는 것을 산신령이 듣고, 아이고 무섭다 해서 그 산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라도 끊임없이 하면은, 그러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마부작침하고 우공이산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한시를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도 꼼팍꼼팍 잊어먹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부작침이나 우공이산의 그 심정으로 다시 보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 터득할 수 있는 게 그것이 한문이고 공부고 진리탐구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청출오람이 된다 이거예요. 요 풀을 정자고 날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디 장소를 말하는 그 다음에 요 람, 요건 남쪽 그 풀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요쪽 빛에서 남쪽 요쪽 빛에서 이제 물광을 뽑아낸 그 푸른 빛이 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능가한다. 후배가 선배를 능가하거나 요 제자가 요 스승을 능가할 때 이렇게 청출오람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후배가 선배를 능가하고 또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것이 이제 청출오람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후생이 가외다. 이건 뒤후자입니다. 후생이라는 건 뒤에 난 사람들이, 후배가 가외. 이건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울 외. 외포심, 경외심 할 때 요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가히 두렵다. 후생들이 가히 두렵다. 무엇든지 잘 되려면은 선조보다는 그 후손들이 더 뛰어나고 더 영명해야 그 집안이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금 우리 노인네들보다는 이 청년들이 더 똑똑하고 더 힘차고 활기 있을 때 그 나라가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후배들이 이제 더 뛰어나고 그럴 때 선배 입장에서, 아, 이거 후생이 가외구나. 나한테 배웠지만 나보다 훨씬 나를 능가했구나. 바둑 두는 사람 중에 그 조훈현이의 그 내 제자가, 조훈현이도 바둑으로 중국을 다 휩쓸고 일본을 다 휩쓸고 천하의 그 황제로 조훈현 지금 국회의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천하를 다 평정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른 그 전주의 그 이창호 어린 소년 이창호 그거를 자기가 집에 데려다 길렀더니 이창호가 자라서 17살 되니까 자기를 무찔러 들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후생이 가외다. 이 후배가 선배를 그 능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우 충동입니다. 요 한자는 요 삼수변에 있잖아요.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린다 했을 때 땀 한. 그 다음에 소우자. 요거는 그 보충할 충자. 그 다음에 요거는 대들보, 들보돌, 들보동. 아까 나무가 동쪽으로 자라면은 대들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들보, 대들보동. 그래서 한우 충동할 때는 책이 많을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책이 많을 때. 옛날에 그 이 선비들은 글하는 사람들은 그 책이 그 이 대들보까지 이렇게 찼어요. 책을 쌓아 놓으면은 충동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 이사 갈 적에 소에 그 책을 이렇게 실으면은 그럼 바리바리 책을 실으면은 그러면 그 소 달구지 끄는 그 소가 이 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가 책을 실으면은 소가 땀을 흘리고 또 책을 쌓아 놓으면은 이렇게 그 대들보가 이렇게 충만해질 정도로 그렇게 책이 많다. 그랬을 때 한우 충동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뭐 어디 책을 이렇게 사면은 그걸 계속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글 쓴 건 버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지금 99세입니다만은 그걸 버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학교 때 모자 또 예산에서 초등학교 또 서당 다닐 때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 사는 거는 뭐 한 번 읽고도 그다음에 그걸 또 간직하고 해가지고 책이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아마 아파트에 전부 다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00권 정도 이렇게 그 저거 되는데 제가 대학 교수할 때 영산대학에 한 1,200권 그 기증을 했거든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쭉 그 쓸만한 책들은. 그런데도 뭐 자꾸만 책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옛날 거 저건 되는데 집에서는 절대 반대죠. 그 이사 갈 때 그놈의 그 책 때문에 무겁기는 또 어떻게 막 그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걸 좀 버리자. 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또 벌 수도 있지 않냐. 이거 뭐 죽으면 다 없어질 건데 이걸 뭘 끼고 노상 말이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밖에다가 이제 읽지 않는 책들은 내놓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제 책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옛날 선비들이 많이 쌓였을 때 한우 충동이다. 한데 또 옛날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옛날 할머니들이 뭐 독 깨진 것도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나중에 뭐 또 이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듯이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요긴하게 뭐 또 뭐 찾아볼 때 저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졸업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50년 전에 그 교모나 뭐 책이나 무슨 그 노트 이런 걸 이제 저거 할 적에 제가 그 기증을 하면은 거기 50년 사이에 그 사진 찍어서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재미는 또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골동품 비슷하게. 예, 그런 재미는 있지만 주부들이 볼 때 그 쓸데없는 거 자꾸 끼고서는 이게 그 어지럽혀 놓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된다. 한우 충동은 책이 많은 것을 말한다. 동공 이곡. 요 동자는 같을 동자고 요건 다를 이자죠. 그러니까 동공이라는 것은 재주나 그 기회가 이렇게 같은데 내는 곡조는 내용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이 글솜씨나 또는 또 글 내용 뭐 이런 거 기술, 글 짓는 기술 그런 것은 다 동일한데 나중에 그 내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다 다를 때 그때 동공이곡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같은데 실제 모든 것을 다 적어하는데 내용은 그 이제 나중에 풍기는 맛은 다를 때 그때 동공이곡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이관지. 일이관지는 그 뭡니까? 일이관지는 요 하나로서 써 이자입니다. 하나로서 하나로서 그것을 관통한다. 꿰뚫는다. 꿰뚫관. 하나로서 그것을 모든 이치를 꿰뜬다. 하나로서 모든 이치를 꿰뜬다. 공자가 모든 진리를 꿰뚫는 말은 한 가지, 꿰뚫는 그 이치는 한 가지예요. 공자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는 그 이치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어디에 있나 하면은 이 충서에 있다. 충서. 공자님은 충서라는 요 말에 모든 이치를 담고 있다. 요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저하니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충이라고 그럽니다. 요 서라는 것은 용서할 서거든요. 용서할 서라는 것은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서라고 그럽니다. 공자님의 가르침, 공자님이 진리를 보는 그거는 이는 하나 그 한 가지 말은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서, 요 충서에 있다. 논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꿰뚫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너는 너희 제자들은 아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스승님의 그 꿰뚫는 그 한 가지 말은 충서에 있습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이관지다. 한 가지로서 모든 사물을 꿰뚫는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요 기라는 것은 산의 그 갈림길 그걸 말합니다. 다기망냥.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다기해서 길이 여러 갈래 많을다. 길이 여러 갈래로 많아가지고 망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학문의 길도 말이죠. 여러 길이 많기 때문에 학문을 연마하는데도 상당히 이 고생이 많다. 길이 많다. 그것이 다기망양입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산길은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길을 사람들이 양을 찾아서 헤매야 비로소 되듯이 학문의 길도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학문하기도 이렇게 다기망양처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맹자는 눈먼 맹자죠. 맹인 모상. 이건 구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눈먼 이 시각 장애인이 모상. 이것은 찾을 모자입니다. 모상.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를 찾는다. 코끼리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어떤 장님은 이것을 이 기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부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뭐 큰 평평한 거죠. 이 넓적한 바위 같다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그 일부분만 알고 전부를 모를 때 맹인모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장님이 코끼리를 그린다.